202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의 과학기술 10강입니다. 과학기술 10강. 요거 이제 고지자기 연구에 대한 얘기인데 잔류지자기 연구한 거죠, 그죠? 이거 근데 좀 만만하게 봤다가 이거 뭐 거의 너무 어려운데, 그죠? 설명하기가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식이, 그죠? 인간이 지금 많은 지식, 그러니까 뭐 아니 이거 우리 이제 글 읽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의 지금 지식으로 이 지구의 어떤 형태를 다 알고 있고, 그죠? 여기 이제 멘틀이 있고, 멘틀이 있고, 이거 뭐 이제 아웃코어, 그죠? 인너코어, 그러니까 뭐 외핵, 요 내핵이 있고, 그죠?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그죠? 멘틀이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구 자기장, 응? 지구 자기장 이게 생긴 이유가 이 안에 있는 외핵이 이 대류를 해가지고, 그죠? 외핵이 이 안에 있는 내핵은 고체인데 외핵이 이제 그 금속성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철과 니켈. 근데 철과 니켈, 그죠?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액체상의 어떤 이 금속들이 막 이제 대류를 하기 때문에, 그죠? 컨빅션, 뭐 커런트, 그죠? 이 대류를 하기 때문에 이놈들 때문에 철, 니켈 이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자성 물체죠. 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이 자기장이 생긴다.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인류는 알고 있잖아. 그 우리 지금 글 읽는 학생이야 뭐 모를 수도 있지만, 그죠? 이제 그걸 이제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인류는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1940년대 말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 맨 그때까지 이 글에 해당하는 시간은 뭐 하라미오 색강 하라미오 뭐 역전 요거 하라미오 색강에서 어떤 뭐 샘플 찾아가지고 시기 정한 거 이 시기만 해도 1966년입니다. 이때는 몰랐어요. 지구 내부를 몰라. 지금 이제 이 글은 전부 다 지구 내부에 대한 얘기는 없고 껍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지구 껍데기, 이 크러스트 여기에 있네. 얼스 크러스트, 그죠? 이 껍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안에 뭐 멘틀이 있는지, 뭐 외핵이 있는지, 내핵이 있는지 몰랐어, 그죠?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막, 그죠? 그렇게 되는데 하나씩 봅시다.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내용은 뭐다? 그러니까 뭐 이제 고지하기 연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잔류지자기를 이용해 가지고 알아보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블랙킷 가설도 깨고, 그 다음에 그 잔류지자기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대륙이 움직였다, 대륙 이동설도 맞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고, 또 세 번째 지구 자기장이 이제 역전이 되는 것도 이제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대단한 거지. 이거는 지구 내부도 모르는데 지구 크러스트 껍데기만을 만으로도 이제 알아낸 겁니다. 그죠? 대단히 많이 알아낸 거지. 그러니까 잔류지자기를 연구해가지고 연구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요거 블랙킷 가설 틀렸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베게너가 주장한 이거 뭐냐 대륙 이동설이 맞다. 그 다음에 뭐 지구가 때때로 역전된다. 이게 지구 역전, 지자기 역전, 요거. 뭐 4문단은 뭐 지자기 역전 시기 결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어쨌든 뭐 지자기 역전에 대한 얘기고, 그죠? 3, 4문단은 지자기 역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하나하나씩 봅시다. 1문단부터 봅시다. 차근차근 한 문장부터 봅시다. 한 문장 한 문장 봅시다.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 봅시다. 1문단. 지구의 과거 자기를 연구하는 고지자기 연구. 그러니까 옛날 옛 고자에다가 지구, 그죠? 자기 연구, 고지자기 연구는 1940년대 말에 저명한 실험 물리학자, 이 사람 블랙킷은 물리학자입니다. 그죠? 블랙킷에 이제 가설이 있는데 이거에 의해 가지고 학계에 관심을 끌었다. 그러니까 이 블랙킷이라는 사람은 뭐 고지자기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 실험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설을 어떻게 세웠는데 이 가설을 블랙킷 가설을 이제 고지자기 연구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지. 그래가지고 관심을 끈 겁니다. 그게 그게 뭔 얘기냐 봅시다. 블랙킷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지구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회전하는 물체, 그러니까 이 범위를 너무 크게 잡았지. 어쨌든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회전하는 물체는 그것의 각운동량에 비례하는 자기장을 주변에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그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뱅글뱅글 도는 어떤 모든 물체는 그 운동 어떤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장이 생성된다고 본 거지. 응? 뭐 가운동량에 대해서 뭐 볼까요? 그러니까 가운동량을 뭐 보면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운동량이 뭐냐? 어? 그러니까 여기 센터가 있고 M이라는 질량이 이렇게 돕니다. 뺑글뺑글 돌아요. 모는 운동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운동량이라 그러면 뭐예요? 운동량, 가운동량 말고 운동량. MV죠, MV. 질량에다가 속도 곱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놈이 얼마나 그 빠른 속도로 오고 있냐, 움직이냐. 그게 이제 운동량이거든요. 이거 언제 씁니까, 이거? 그 충돌량, 운동량 해가지고, 뭐 차가 막 무거운 차가 와가지고 가벼운 차가 둘이 쳐박았을 때 뭐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할 때 하는 거지. 그죠? 그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느냐. 그게 이제 그 운동하느냐. 그게 이제 운동량인데, 이거 뭐 각운동량은 뭐냐? 각속도에 대한 얘기지, 각속도. 각속도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V라는 거는, 이 속도라는 거는 직선 속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운동을 할 때 직선 속도, 이 속도잖아요. 요 접선 속도. 그죠? 접선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델타 T분의 델타 S에다가 이제 델타 값을,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 그냥 미분 때린다는 얘기지. 그죠?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그때의 값이 이제 속도, 그 벨로시티,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리니어 벨로시티라 그러면, 그 리니어 벨로시티라 그래가지고, 리니어, 직선 운동이죠. 직선 운동. 그죠? V는 직선 운동입니다. 벡터 값이죠. 델타 T분의 델타 S. 이건 뭐, 델타 T를 제로로 만들면, 제로로 보내면, 이게 이제 미분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거 오메가라 그래가지고, 각속도, 오메가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이 각이 변했느냐. 응? 그죠? 각이 변했나, 이거. 이게 오메가고. 어쨌든 간에, 벨로시티 V는,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S인데, S는 뭐냐? 이 길이잖아, 이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뱅글뱅글 이 호를 따라가다가 여기까지 왔다. 그때 이제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였다고 했을 때 거리가 S잖아, S. 이거 수학 1에 나와 있죠. 이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L은 R 세타, 그죠? 호의 길이. 이게 S를 L이라고 치면 L은 R 세타라 가지고 반지름에다가 세타 곱하면 이 길이 나오잖아요, 그죠? R 세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넣은 겁니다. 그죠? 그 S가 이제 그 R 세타니까 R은 고정값이죠. 그죠? 원운동을 하는 거니까. 세타 이라고 요 델타 S 자리에 이제 R 세타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델타 T분의 R 델타 세타 해가지고 요 값이 요 R에다가 요게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각속도 오메가죠. 그죠? 오메가. R 오메가. 그러니까 V는 R 오메가다. 여기다 넣었습니다. V는 R 오메가. 그러니까 M R 오메가. 이게 이제 각 운동량인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본 거고. 이 각 운동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블랙킷이라는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이거 M R 오메가 질량, 반지름, 그다음에 오메가 각 속도에 따라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비례해가지고 M이 커지면 그만큼 비례해가지고 자기장도 커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구 중심이고, 이게 이제 지구 표면에 있는 어떤 뭐 껍데기겠지, 그죠? 어쨌든 간에 이 지구가 뱅글뱅글 돈다라고 했을 때, 이 지구 표면에 있는 질량에 대해서 한 거고, 전체적으로 다 따질 수 있겠지. 적분 때리게 되면, 그죠? 다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어쨌든 간에 MR 오메가 제곱으로 이제 그 지구 전체를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이 질량 M과 그 다음에 그 반지름, 그 다음에 오메가 각 속도, 요 세 개가 여기 지구가 뺑글뺑글 돌면서 생기는 어떤 자기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요게 이제 블랭킷이, 그러니까 이제 회전하는 물체는 뭐 그럴 수 있지, 그죠? 블랙킷에 말하는 블랙킷, 이 사람이 말한 거는 물리적으로 봐도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느냐? 지구는 달라요. 그죠? 그 지구가 만드는 어떤 이 지구 자기장은 지구가 회전해갖고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지금 인류가 아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회전해갖고 생기는 게 아니고, 왜 생기는 겁니까? 지구의 자기장은. 아까 말했죠. 일단 외핵이지. 그죠? 액체 상태인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이 지구 외핵이, 얘들이 이제 대륙 운동을 하면서 이때 돌면서 이때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전자, 그러니까 어떤 전기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막 움직이면서 전기가 움직이게 되면, 전기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장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해서 생긴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외핵이 대류를 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거, 그죠? 이거는
지구 자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 맞는 말을 했는데 블랙킷이 맞는 말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맞는 말을 했는데 맞는 말을 했는데 지구는 아니다. 지구는 가운동량 그러니까 지구는 지구 뭐 자전 때문에 어떤 뭐 자기장이 잠깐만요.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뭐 이해되죠? 그죠? 받고. 그러니까 이 이제 블랙킷이 틀린 말은 지구는 지구의 어떤 자전으로 지구 자기장이 생긴다. 이 말이 틀렸다고요.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인류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이 당시에는 왜 틀렸다고 봤느냐 봅시다. 그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지. 야, 이 주장이 맞다면 지구 자전이 일정할 경우, 그죠? 그러니까 지구를 포함한 어떤 회전하는 물체, 지구의 어떤 운동 상태에 따라 가지고 지구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이게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자기장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이해되죠? 지구 자전이 안 바뀌면, 지구 자전의 어떤 운동 상태가 안 바뀌면, 지구 자기장도 안 바뀐다라는 거지. 그죠? 지구 자기장의 방향도 물론이고, 뭐, 세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구 자기장 안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 자기장은 어떻게 생겼다? 지구 자전에서 생겼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구 자전이 바뀌면, 지구 자기장이 바뀔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지구 자기장이 바뀌었다라는 게 뭐가 나오면, 자전이 바뀌었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 가설, 이거 뭐 이 주장이 맞다면 이 가설은 뭐 블랙킷이 주장한 건 아니고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얘기했겠지. 그죠? 이것도 블랙킷 주장했나? 뭐 이 주장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구 자전의 어떤 방향이 일정할 경우 이게 지구 자전이 변하지 않으면 지구 자기장도 변하지 않는다. 뭐 방향이든 세기든 간에. 그죠? 요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블랙킷도 이제 그렇게 주장했겠지. 뭐 그죠? 봅시다. 어쨌든 이렇게 봤는데 이제 검증을 하자. 가설은 이제 검증을 해야 되죠. 그죠? 가설만으로 이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죠? 가설 이제 실험 자료가 있어야 돼. 어떤 뭐 자료를 보여줘야지, 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실험을 해야 되냐? 어떤 뭐 실험이든 발견이든 뭔가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여부, 이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석에 잔류하는 잔류 지자기. 이제 미세한 어떤 미약한 흔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당시에도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잔류 지자기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잔류 지자기는 뭐냐? 잔류 지자기. 이런 거예요. 잔류 지자기. 이거 보면 이게 마그마 액체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쭉쭉 미끈미끈한 거 쭉쭉쭉 액체로 내려오죠. 그죠? 마그마는 액체고 용암이 쭉 내려오다가 굳잖아요. 굳을 때 이제 한꺼번에 와장창 굳습니까? 그러지 않죠. 천천히 굳죠. 근데 굳으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자성 물질이 있을까? 자성 물질이. 이 자성 물질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때는 지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방향이 달라. 지구 자기장의 방향 이런데 지금 돌에 새겨져 있는 잔류 지자기 방향이 이렇다고. 그럼 이 돌은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있는 걸 누가 발로 찼겠지. 뭐 그게 아니고 발로 찬 거 빼고 이 안에 이제 운동 방향이 누가 손도 발도 못 댔는 이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거죠. 이 속에 있는 걸 쭉쭉쭉 이제 뭐 단층 이제 파고 들어갔겠지. 땅을 파고 들어갔겠지. 그 속에 들어있는 돌들을 보니까 이렇더란 얘기지. 누가 발로 차진 않았겠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거 이상하다. 잔류지자기 이제 연구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속에 안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이제 보존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이제 고정되어 있었으면 모든 이 속에 있는 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 이 잔류자기의 방향은 다 한 방향을 가리킬 것이다. 이게 변하지 않았다면, 그죠?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지.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뭐 과학이 되게 발달한 건 아니니까. 그래갖고 이제 생각을 했겠지. 잔류지자기 보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이거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걸 파봤더니 여기는 약간 한 45도 밑으로 갈수록 점점 40도 밑으로 갈수록 30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X축 Y축으로 했을 때 세타값에, 그죠? 이 세타값이 조금씩 달라져. 그러면은 지구 자기장이 바뀌었겠네 라는 걸 알 거고,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여기 밑에 다 45도면 그러면 안 바뀌었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땅을 파서 들어갑니다.
직접 파서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뭐 물록 솟아 있는 어떤 단층에다가 그죠? 땅을 안 파더라도 단층에 있는 걸 뭐 볼 수 있겠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그죠? 봅시다. 잔류지하기의 이제 미약한 흔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용암이나 이제 마그마가 굳어서 이제 생긴 형성된 바위에는 용암이나 마그마가 식기 전에 그 안에 자석 물질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 이제 그 정렬된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거 이해되죠, 그죠? 마그마가 이제 녹으면서 굳으면서 정렬이 된다. 천천히 굳기 때문에, 그죠? 그 이유 알겠고. 그냥 측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뭐 여기저기 돌을 꺼내 가지고 보고 땅도 좀 깊이 파 가지고 이제 꺼내 보고 아니면 단층에 있는 거 그죠? 하나씩 뜯어 가지고 시기별로 그 분석을 했습니다. 측정해 보니까 지자기의 방향이 바뀐다는 걸, 바뀐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알아냈느냐? 이 당시는 어떤 지식이 많이 있지 않죠. 이 지구 내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알아냈겠어요? 이게 밑으로 파고 가면 갈수록 옛날에 형성된 거잖아요. 밑에 있을수록, 그죠? 그래서 볼수록 이게 방향이 바뀌어. 이게 45도, 40도, 뭐 35도, 뭐 30도 이렇게 되는 거야.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바뀌었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표면에 있는 거 말고, 표면에 있는 거 누가 발로 찼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표면에 있는 거 말고 안쪽에 있는 거, 그죠? 누가 발로 차지 못했을 정도의 이제 안쪽에 있는 거. 그 물론 뭐 부정합 있고 그런 거 말고, 그죠? 여기 차근차근 이렇게 곱게 쌓인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건드렸을 가능성이 없는 거,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니까 바뀌었더라. 왜 바뀌었습니까, 우리? 왜 바뀌었습니까? 우리 지금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게 왜 바뀌었습니까? 밑으로 갈수록 잔류 지자기가 방향이 왜 바뀌었습니까? 지금이랑 왜 다를까요? 알잖아요, 우리는. 그 대륙이동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죠, 그죠? 대륙이동. 이게 땅이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대륙이동을 몰랐지. 땅이 움직인다는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땅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제, 이거 뭐 잔류지하기 더 연구해 보니까 이거 맞았네. 베게너가 말이 맞았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뭐 아직까지 땅이 움직인다, 대륙이 움직인다, 그거는 생각을 못했지.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잔류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 드러나자, 드러났어요, 그죠? 뭐 대륙이동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그죠? 뭐 지금도 그렇고. 근데 대륙이동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륙이동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자기의 방향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거는 지금 이 글과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1966년까지밖에 못 갔죠, 그죠? 이후에 뭘 발견했냐면 바뀌어요. 이거 1960년대 이전까지는 이게 자북극 이거 이제 지자기 북극 자체가 조금씩 움직였는데, 이게 최근에는 막 외핵이 막 아까 외핵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지구 자기장은, 그죠? 이게 요동이 심해지면서 막 되게 빠르게 움직인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구 망할라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최근 얘기고, 이 글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는 이제 지자기 북극이 이제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죠? 크게 바뀌지 않고,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상황은 여기서 말하는 지구 자기장이 바뀌었다,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대륙 이동을 모를 때입니다, 그죠? 대륙 이동을 모를 때, 대륙 이동을 모를 때 땅을 팔고 들어가 보니까 점점 밑으로 갈수록 뭐 자기장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때 이제 그 이유는 뭐 외계의 어떤 뭐 변동보다도 대륙 이동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게 여기 이유겠죠, 그죠? 계속 봅시다. 이해되죠? 대륙 이동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는, 그죠? 그래서 봅시다. 어쨌든 뭐 대륙 이동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대륙 이동을 몰랐어요. 이 당시는 이 사람도 몰랐어요.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로 지구 자기장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니까 드러나자 지구 자전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 라는 판단에 따라서, 저기 뭔 얘기냐면 지자기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구 자기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변화가 되려면 뭐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지구의 자전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블랙킷이 그렇게 주장했었잖아. 이 블랙킷은 한 맥락이 같은 맥락이죠, 그죠? 그러니까 블랙킷은 이 말한 거가 맞다면 지구의 자전이 바뀌어야지만 지구 자기장이 바뀌는데 지구 자기장 바뀌었네? 근데 자전이 바뀌었다고? 자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뭐 자고 해가 다시 다음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24시간이잖아요. 그죠? 지구 자전을 24시간으로 보는 거지, 우리가. 옛날부터. 그래갖고,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거에까지 전부 다 지구 자전 방향도 안 바뀌고, 자전의 어떤 그 속도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24시는 딱 정확하진 않죠. 뭐, 물론 0. 얼마까지 오차가 좀 있죠. 오차가 있든 간에, 어쨌든 간에, 24시는 간에, 이제 24시, 뭐, 물론 뭐, 여름 되면, 뭐 낮이 길어지고 뭐 겨울 되면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고 겨울 되면 뭐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하루 24시간 자전 24시간 한다라는 거는 대충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시대 사람도 마찬가지지. 뭐 지구 자전이 바뀐다고? 그러면 뭐 하루 길이가 들쭉날쭉하고 막 시계가 어떻게 막 매일매일 바꿔야 되고, 그죠? 시계의 시간을 바꿔야 되고 그렇잖아. 24시간을 바꿔야 되고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이 맞지 않다. 지구의 자전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그 블랙킷이랑 같은 맥락으로 얘기했던 이 주장 틀렸죠, 그죠? 이 지구 자전이 바뀌면 지구 자기장이 바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바뀌면 이게 일정하니까 다시 지구 자전이 일정하니까 지구 자기장도 일정하다라는 주장은 이었는데. 이게 지구 자기장이 일정하지가 않아. 그러면은 이 말에 따르면 지구 자전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인데 지구 자전이 바뀌었다라는 가능성은 없다고 이제 생각한 거지. 이 사람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류도 지구 자전이 바뀌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블랭킷이 주장한 가설이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블랭킷의 가설은 반박되었다. 그러면 이제 옳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옳게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지자기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아냈잖아요. 측정해 보니까, 그죠? 땅속 깊이 들어가니까 뭐 깊이 들어갈수록 뭐 45도, 그다음에 40도, 더 깊이 들어가니까 뭐 35도, 30도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대륙이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 지자기 북극이 고정되어 있다. 약간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약간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지자기 북극이 약간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대륙 자체가 움직여 버리면, 그죠?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잔류 지자기가 가리키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 이제 지구과학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거죠. 잔류 지자기 이렇게 마그마는 이렇게 막 이렇게 액체라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굳으면서 이렇게 한 방향을 가리킨다, 그죠? 잔류 지자기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여기는 유럽 대륙에서 측정한 어떤 지자기 북극의 이제 겉보기 경로입니다. 실제 경로가 아니고 겉보기예요, 겉보기. 그러니까 이 유럽 대륙에서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돌들에다가 이제 지자기, 잔류자기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요렇게 이제 이동했더라.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미국에서, 그죠? 요 시커먼 거는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측정했더니 요렇게 잔류지자기 북극이, 그러니까 잔류지자기가 가리키는 지자기 북극 방향은 요렇더라. 형태가 좀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붙이려고 싹 붙여보니까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되더라. 이거 한 덩어리였더라, 그죠? 이건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자기 북극이 겉보기 이동 경로를 겹쳐보니까 이게 한 덩어리더라, 그죠? 판게야, 그죠? 판게야, 한 덩어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잔류 지자기가 가리키는 북극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다시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 자전이 바뀌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지구 자기장이 바뀔 수가 있는데 지구 자전이 바뀔 수가 없으니까 지구 자기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잔류 지자기를 연구를 했어요.
잔류지자기 연구해보니까 지자기가 바뀌었더라. 그러면은 지구 자전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예? 그 지구 자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그죠? 지금도 그렇고 지구 자전이 변화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죠? 하루 24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물론 뭐 계절 따라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대체로 1년 단위로 똑같이 다시 돌아오고 하니까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지금 블랙킷이 주장한 이 내용이 틀렸다는 거지, 그죠? 블랙킷은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았지. 그러니까 지구를 빼고 회전하는 물질, 뭐 전자라든지, 그죠? 뭐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양성자 이런 것들이 가운동량에 비례해 가지고 뭐 자기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거까지는 되겠는데 지구는, 그죠? 지구 자전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 왜 생긴다? 액체로 되어 있는 그 철과 니켈 이 주성분인 외핵이, 그죠? 대류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지구 자기장이다. 하여튼 그 정도까지는 이제 못 알아냈지만 이 사람들은 일단은 잔류 지자기를 연구해 보니까 지구 지자기가 바뀌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신기하다. 잔류 지자기 조금 더 연구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더 해가지고 두 가지 성과를 크게 냅니다. 그죠? 잔류 지자기 연구해가지고 첫 번째 성과가 뭐다? 여기 있네. 대륙 이동설을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베게너가 뭐 어떻게 얘기했는데, 야, 그거 맞았네. 그 걔 말이 맞았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지구 자기장이 때때로 역전이 되더라. 그죠? 이 두 가지 이제 크게 알아낸 거죠. 그죠? 대박 건진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지구 내부에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이런 거 몰랐는데, 이런 걸 알아낸 겁니다. 그죠? 대박이죠. 그죠? 뭐 지금 이제 1966년까지 전부 다 껍데기, 그죠? 지구 껍데기에 대한 얘기지, 뭐 지구 내부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죠? 그런 좀 감안해가지고 이제 봅시다. 어쨌든 요 1문단이었고, 이제 2문단 봅시다. 2문단 봅시다, 2문단. 그 2문단은 이제 잔류지자기를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죠? 잔류지자기를 이제 계속 연구를 해요. 그래 보면 되겠죠. 봅시다. 잔류지자기 2문단. 잔류지자기의 방향이 지질시대의 다른 시점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잘 봅시다. 좀 조심해야 될 게, 지질시대의 다른 시점이에요. 시점, 시간이 다르다고. 장소는 같은데, 장소가 같다고요. 뭐 대한민국, 뭐 경기도, 뭐 어디 뭐 그게 아니고, 그렇게 뭐 그게 아니고 그거죠. 장소를 딱 정하는 거지. 미국 어디 캘리포니아 그냥 장소를 딱 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그 장소를 정한 다음에 땅을 밑에 파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밑에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점이 다른 어떤 그 돌들이 나오겠죠,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떤 시점마다 조금씩 달라지더라. 그죠? 과거로 가면 갈수록 같은 장소인데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이 잔류지자기의 방향이 좀 달라지더라. 그것 때문에 지금 아까 여기 그죠? 이게 지금 블랙킷이 말한 이 내용 가설이 틀렸다라는 거 알아냈잖아요, 그죠? 알아냈다.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거 이제 그럼 왜 그런가? 이제 그 잔류지자기 방향이 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이건 이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대륙은 고정된 상태에서, 지금 대륙이 움직인다는 걸 아직 몰랐지, 이 사람들은, 그죠? 상황에서 지구 자극이 이동할 것이다 라는 가설이 이제 제기가 된 거예요. 지구 자극만 이동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대륙은 가만히 있고 지구 자극이 움직였을 것이다. 지구 자극이 움직였을 것이다. 지구 자극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지자기 북극이 움직였다는 얘기지. 지자기 북극이 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뭐 과학 연구 밑에 그 내부까지 다 확인하고 내외 뭐 멘트까지 다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지자기 북극은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죠? 1960년대, 90년대 이전까지는 조금밖에 안 움직였는데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움직인대요. 뭐 역전되려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움직인대요. 뭐 조금이든 뭐 조금 빠르게 움직이든 뭐 천천히 움직이든 간에 이게 움직인다는 얘기. 맞았지, 이 가설은. 가설이 맞다기보다는 지구 어떤 자기장이 대륙이 움직이든 말든 어쨌든 움직인다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대륙이 고정되어 있고 지구 자기 북극만 움직일 것이다라는 가설은 틀렸죠, 그죠?
대륙도 움직이고 지구 자극도 움직입니다. 그죠? 이게 맞는 거지. 그죠?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알아낸 바로는 대륙도 움직이고 대륙 대륙도 이동도 하고 지구 자극도 이동합니다. 그죠? 계속 봅시다. 어쨌든 대륙은 이제 고정된 상태.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지. 대륙은 어차피 못 움직일 거니까 땅은 단단하니까 그죠? 못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아 그럼 지구 자극만 움직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험을 하거나 발견을 해야 되겠죠. 봅시다. 이 가설이 맞다면 지질 시대 같은 시점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은 같은데 장소가 다른 거죠. 같은 시점이에요. 같은 시점. 아까 요건 이제 다른 시점이라고 그랬고, 이건 같은 시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 지질 시대,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뭐 1960년, 1970년 시간은 같고 장소를 다르게 보는 거지. 그죠? 같은 시점에 형성된 암석은 지구상 어디에 있든 간에 잔류 지자기가 같은 자극의 위치를 가리켜야 할 것이죠. 그죠? 이거 이해되나?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뭐 지자기 북극은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자기 북극은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이때 당시 뭐 미국에서 뭐 용암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막 이 돌이 만들어지든 뭐 대한민국에서 용암이 터져가지고 뭐 바위가 만들어지든 간에 그 바위에 남아있는 잔류 지자기는 다 같이 한 점을 가리킬 거 아니에요. 그죠? 지자기 북극을 가리킬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죠? 전 지구적으로 한 방향을 가리킬 것이다. 왜냐하면 뭐 대륙은 고정되어 있고 지구 자기자기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당시 시기에 지구 자극은 그대로 있을 거니까 하나만 딱 있을 거니까 그죠? 이해되죠? 근데 이제 실험을 해봤죠. 그런데 해필도 인도를 봤네. 그죠? 인도 그 다음에 뭐 다 기타 지역에서 관측을 해보니까 지질 시대의 같은 시점에 형성된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동시에 암석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잔류 지자기가 다른 자극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지. 이거 봐봐. 그죠? 같은 시간인데, 같은 시간에 만들어진 바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누가 발로 차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땅 밑에 있는 거예요. 그죠? 땅 밑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각에 만들어졌는데, 다른 데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인도가 움직인 거지. 인도는 남반구에다가 지금 대륙 이동해가지고 이제 북반구로 올라온 거잖아요. 대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륙이 움직인 거야. 그죠? 그 이에 따라서 대륙이 움직였다는 가설에 이제 힘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한참 전에 이미 그죠? 1910년대 이제 베게너라는 사람이 대륙이 이동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어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대륙과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멀어지고 그러니까 대서양이죠. 그죠? 대서양이 더 넓어졌고 그 다음에 인도가 북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아시아 대륙과 합쳐졌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 대륙 이동설은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왜? 그러니까 이제 베게너가 주장하기를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뭐 지구과학 이런 내용인데 총 이제 4개의 증거를 댔어요. 4개의 증거.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이제 서쪽 해안을 보니까 이 봐봐요. 라인이 비슷하잖아요. 이거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증거라고 내는 게 이거예요. 그죠? 굴곡의 유사성. 또, 이건 좀 이해되네. 이건 화석 분포.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대륙과 이제 아프리카 대륙과 이제 남극 대륙, 그다음에 인도 대륙 다 붙여보니까, 뭐죠? 이거 호주 대륙 다 붙여가지고, 야, 이거 화석을 보니까 뭐 글로소프테리어스, 이 화석, 그 다음에 육상 식물이네, 식물. 그 다음에 메소사우루스 화석,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게 아마 한 덩어리가 아니었을까? 이거 굉장히 좋은 어떤 증거네. 그 다음에 또, 고생대 말에 이제 빙하 퇴적 분포. 남극과 이렇게, 요놈이 다 퇴적 분포, 땅이 어떤 퇴적 모양이 비슷하더라. 아마 이것들이 다 붙어 있지 않았을까. 그죠? 이것도 좋은 어떤 증거네. 또, 지질 구조 연속성이라 가지고 북아메리카 미국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여기 유럽의 이제 칼레도니아 산맥이 붙여보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더라. 그죠? 이게 실제로 하나의 어떤 산맥이었더라. 이래 보는 거지. 이게 4개의 어떤 증거를 들이밀어 가지고 야 이거 한 덩어리 판계야 초대륙 한 덩어리였던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지금 베게너가 말한 건 단지 껍데기죠. 껍데기. 그죠?
겉껍데기. 그러니까 속 뭐 지구 내부에 대한 얘기를 말 못하고 전부 다 뭐 눈으로 보니까 뭐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외핵, 내핵, 멘틀에 대한 얘기를 못 했어요. 이 당시는 또 그 정도 과학이 발전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대륙이동의 원동력, 그러면 좋아. 그 뭐 대륙이동했다라는 건 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어떤 힘으로 이게 움직이냐, 땅이. 이걸 설명 못 했지. 이걸 설명 못 했다고. 원동력을 힘을 설명 못 했다고. 어떤 힘으로 이렇게 대륙이 만들어지는지, 대륙 이동하는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멘틀이죠, 멘틀 대륙. 이 멘틀. 이놈이 대류를 하니까, 막 이 대륙이 막 찢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 껍데기 크러스트가 막 찢어지잖아요. 그죠? 어떤, 뭐, 이 멘틀에 막 그 휩쓸려서 이리저리 둥둥 떠들어댕기고 있는 거지, 땅이. 빠르지는 않지만, 그죠? 그렇게 움직인다. 이해되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뭐 이 사람들 백예너가 이제 얘기한 어떤 그 증거들 몇 개 됐는데, 4개나 됐는데도,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지. 안 믿었는데, 근데 잔류지자기 증거를 딱 보니까, 이 대륙이 움직였구나. 잔류지자기 증거는 아까 뭐였습니까?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이게 크지. 잔류지자기 연구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이제 겉보기 이동 경로,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유럽 대륙에 이제 측정한 어떤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지자기 북극도 움직입니다. 그죠? 움직인다.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고, 이것도 움직였는데, 미국에서 잔류자기에 남아있는 것들, 바위에, 잔류자기가 남아있는 바위들을 보니까, 요렇게 움직였고, 이 유럽 대륙에서, 그죠? 보니까, 요렇게 움직였더라. 이 모양이 비슷한데? 겹쳐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덩어리, 이제 판기화 상태에서 보면, 요렇게 이제 지자기 북극이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실제로 지자기 북극이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왜 움직입니까? 이 외핵이 지 맘대로 움직이니까, 외핵이 대류를 하니까 그런 거죠. 움직입니다. 그죠? 지자기 북극은 움직입니다. 지자기 북극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왜 움직입니까? 이 외핵이 대류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죠? 외핵의 요동이 심해지면서 빠르게 움직일 때도 있고 좀 느리게 움직일 때도 있다. 그죠?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자기 북극의 이제 이동 경로 요거 이용해 가지고 야 이거 대륙 이동한 게 맞는 것 같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1960년대 그 초에 이제 영국 이제 지리 물리학자들은 잊혀졌던 무시했던 백예너의 이론을 되살렸습니다. 그래갖고 대륙 이동이 맞네라고 한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어떤 성과, 그죠? 잔류지자기를 연구해가지고 첫 번째 성과는 뭐 백예너 블랙킷 가설을 깬 건가? 그럼 뭐 두 번째 성과, 그죠? 요건 두 번째 성과는 대륙이동설이 이제 맞다라는 걸 이제 알아냈다. 근데 세 번째 성과 나옵니다. 이거 이제 이거 이 잔류지자기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뒤집히는 게 나와, 그죠? 뭐 약간씩 바뀌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 뭐 조금씩 각도가 한 조금씩 바뀌고 이 봐봐. 이 조금씩 바뀌고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완전히 180도가 바뀌더란 얘기, 와장창 바뀌더란 얘기지. 역전이 역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산문단에서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역전에 대한 얘기. 산문단 봅시다. 산문단. 그러니까 이제 산문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기 역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기 역전을 잔류 지자기 연구를 했었잖아요. 그죠?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조금씩 각도가 달라지더라. 근데 너무 바뀌는 게 나오더라. 180도 방향이 바뀐 게 나오더라. 이거 왜 그런가?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버렸겠지. 뭐 이상하다 이라고. 너무 데이터 값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버렸겠지. 근데 심심치 않게 등장하더라. 이게 왜 그럴까? 그죠? 또 새로운 어떤 발견하게 됩니다. 봅시다. 산문단. 한편 대륙 이동설과는 별개로 대륙 이동설은 이제 약간씩 바뀐 거에 대한 얘기. 뭐 한 3도, 4도 정도 조금씩 바뀐 거. 그 정도까지는 이제 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정도 바뀐 어떤 잔류지자기 방향 바뀐 거를 이용해 가지고 대륙 이동설을
부활시켰는데 그와 별개로 과학자들의 잔류지자기에 대한 연구는 계속됐죠. 연구하다 보니까 또 다른 발견으로 있었다. 이게 뭐냐? 역전이네, 역전. 그죠? 봅시다. 잔류지자기의 증거들은 이제 많은 암석에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단순히 변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변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 할 때는 대륙이동설 할 때는 뭐 그냥 이거 버렸겠지. 이거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뭐 잘못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버렸겠지. 근데 이게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더라, 그죠? 이에 대해 이거 왜 그럴까에 대한 연구를 한 거지. 그죠? 이에 대해 잔류지자기 암석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역전됐다라는 가설.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이런 이상한 게 나타나니까 너무 바뀐 게 나오니까 이거 암석에서 뭐가 좀 그 자기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역전된다는 어떤 가설. 또 가설이죠. 증명하려면 또 뭐 증거가 필요한데. 근데 물리적인 증거 뭐가 안 나와. 그렇죠? 실험을 해보니까 또 안 되고. 그럼 바뀌는 게 있나? 자석이 막 갑자기 막 N극, S극이 바뀌는 게 그런 게 있나? 없잖아요. 그죠? 증거가 없었지.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이제 그 지구 자기장이 때때로 역전된다는 가설이 나온 거야. 지구 전체의 어떤 자기장이 바뀔 수가 있다고. 이런 가설이 나온 겁니다. 이제 더 많은 연구 지지자들에게 이제 그 지지를 얻었고, 이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지.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그 이유는 모르지. 가설입니다. 이유가 나타나면 이제 그 받아들여지는 건데, 어떤 이론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정설로 이제 받아들여. 그도 이제 더 많은 관측 결과에 따라서 근거로 이제 수백만 년의 이제 간격을 두고 지구 자기장이 180도 뒤바뀌었을 거라고, 뒤바뀌었으리라고 이제 추론했다. 수백만 년 간격으로 바뀐다. 그들은 암석 생성 시기, 그러니까 요거 봅시다.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 역전되는데 어떤 뭐 이 정도 간격, 수백만 년을 근거로 간격으로 바뀐다, 앞뒤로 바뀐다. 이유는 몰라. 그렇게 추론을 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알죠. 왜 추론해? 왜 바뀝니까? 여기 있네. 그죠? 그 지자기 역전. 그러니까 지자기 역전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바다 해령을 보니까, 그죠? 지금 이제 정자극기, 요런 색깔이고, 역자극기. 정자극기는 지금 이제 노멀 상태. 지금, 투데이, 그죠? 요즘, 이제 요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N에서 나와가지고 S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죠? 요렇게. 예? 뭐, 요렇게 이제 방향이 이런데, 리버스드, 이건 뭐, 뒤바뀌었네. 그죠? N극이 위고 밑에가 S네. 그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는 요런 방향의 어떤 그 역전 현상이 생기더라. 이거는 이제 그 해령을 보니까 이 마그마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고 요 산맥을 따라서 쭉쭉 올라오고, 그죠? 쭉 올라와 가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굳고 또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밀어내고, 그죠? 오른쪽 왼쪽으로 밀어내고 또 생기고 그러는 과정에 요렇게 이렇게 그 지자기, 그 잔류자기들을 이렇게 방향을 보니까 이렇게 갈라지더라. 띠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 규칙적으로 정자기와 역자기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죠? 이 원인, 왜 그런가?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이제 이 글에 나와 있는 사람들 몰랐겠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지금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지구 중심부의 외액이죠. 외액은 액체 상태고, 이게 이제 철과 니켈 같은 금속이 가득 차 있다. 그죠? 이 액체 금속이 스스로 회전하고 대류, 이것 때문에 그죠? 하면서 이제 거대한 발전기처럼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그죠? 그 결과 이 외액의 이제 흐름이 미세하게 흔들리면은 지자기 북극이 이제 그 액체처럼 움직이니까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찰랑찰랑 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액체니까 매년 조금씩 바뀌고, 외액이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어떤 이유로 확 뒤틀려가지고 통째로 뒤집히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 봐봐. 이런 거지. 이게 액체 외액이잖아. 이게 내액이고, 내액은 고체고, 외액이 액체인데 금속 액체인데, 그죠? 이놈이 이제 막 대류 막 뺑뺑을 들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흔들려. 그러다 와장창 뒤집혀. 그죠? 이 방향이 바뀌는 거지. 그죠? 지금은 이제 이런 상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옛날 사람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설로 하는 겁니다. 그죠? 역전된다는 가설. 이유는 몰랐지. 외액이 있고, 내액이 있고, 멘틀이 있고, 이런 건 몰랐지. 근데 이제 추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백만 년 만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 그 정도까지 하고, 그 이유를 모르니까, 야, 그럼 그게 이제 언제 생성됐는지를 그 시간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때 당시에 어떤 뭐 지구의 어떤 뭐 기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양의 운동이라든지 흑점 개수라든지
우주에서 뭐가 날아왔다든지, 그 당시에 막 이래 막 그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지구에 어떤 뭐 파동을 줬다든지, 뭐 그런 거 있나? 그런 걸 알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언제 뒤집혔는지, 언제 역전이 됐는지, 그죠? 시기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갖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내면 좀 원인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암석의 생성 시기를 확정할 수 있으면 언제 생성이 됐는지, 그죠? 그래갖고 지자기 역전 시기를 알고 싶은데, 그죠? 지자기 역전 시기를 알면은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자기 역전 시기를 알려고 그러는데, 그럼 지자기 역전 시기를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자기 역전 시기가 기록되어 있는 암석의 그 잔류 지자기, 그죠? 이걸 보고 판단한 거니까, 그 암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문단에서. 그죠? 사문단에서.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암석의 어떤 생성 시기를 확정해가지고, 이 지자기가 역전된 시기를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판단하면 지자기 역전의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한 거겠지. 그죠? 그거 이제 사문단입니다. 사문단. 사문단 봅시다. 사문단.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암석, 잔류 지자기가 만들어져 있는 암석 시기를 알고 난 뒤에, 그렇게 되면 언제 역전이 됐는지를 알게 되고, 저는 언제 역전이 됐으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전 지구적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전 우주적으로 태양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지구의 운석이 떨어졌는지, 그거를 다 조사하게 되면, 이건 뭐 역전의 어떤 지자기 역전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한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 지자기 역전 시기를 알려면 일단 지자기가 역전이 기록되어 있는 잔류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암석이 언제 생성되었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암석이 언제 생성된지를 아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목표인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뛰어드는 거지. 봅시다. 사문단. 1959년에 네덜란드의 과학자 류튼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네요. 잔류 지자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대략적인 지자기 역전 시기를 지질시대, 고생대, 중생대, 그죠? 신생대, 지금 시기, 이렇게까지, 지질시대와 이제 비교하는 또 보고서를 제시했대요. 류턴이? 뭘 근거로? 잔류 지자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만들었네요. 그죠? 제출했는데, 정확한, 그게 없나 보네. 정확한 시간 규모를 측정할 수 없었다. 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정확한 규모를 정확한 시간 규모,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걸 이제 측정할 수가 없죠. 뇌피셜이야 뭐야? 이거 측정하려면 어떻게? 이거 방사성 연대 측정법을 이용해가지고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전에 지가 뭐라고 이걸 이렇게 하여튼 표현 만들었는데 시간을 측정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했대요. 대략적으로 만들었다. 이즈음에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그 포타늄 아르곤을 이용한 암석 연대 측정법, 요건 이제 방사능 연대 측정법이죠.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한 거 개발했다. 이게 뭐냐면은 방사성 포타늄이 동위원소 원자핵, 포타늄의 동위원소 원자핵은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아르곤 원자핵으로 붕괴가 된다. 그러니까 포타늄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르곤으로 바뀐다고요. 그죠? 그 방사선 에너지를 잃고, 그죠? 아르곤으로 된다는 얘기죠. 방사성 포타늄은 아르곤으로 이제 전환되는 비율은 어떤 조건에서 일정하고, 그러니까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어쨌든 땅 속에 있든 땅 밖에 있든 어쨌든 간에 포타늄이 아르곤으로 바뀐다. 이거는 이제 시계처럼 되는 거지. 정확하다는 얘기지, 그죠? 그 비율,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맨 처음에는 100%였다가 반감기 지나면 50대 50, 반감기 한 번 더 지나면 25대 7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비율, 그러니까 언젠지 비율을 딱 보게 되면, 이 지금 돌이 만들어 생성된 이후로 몇 년이 지났다. 반감기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반감기가 100만 년이라고 하면, 그죠? 100만 년 지났구나. 반감기 2번 지났네? 200만 년 지났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런 거 비율로 해가지고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돌이 만들어졌는지, 이 바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어떤 조건에서 일정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 방사능은 땅 속에 있든 땅 밖에 있든 똑같은 거니까, 그죠? 방출하는 거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준이 되는 거지. 일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용암이나 이제 마그마에서 기체 아르곤 기체죠, 그죠? 이 이제 방출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처음 딱 시작할 때 돌이 만들어졌을 때
아르곤은 다 기체로 다 날아가 버리고 얘만 남아있다는 얘기. 얘만 100%였다가 반감기가 딱 지나면 50% 50%. 그죠?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면 25% 75%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이므로 이제 그 현재 암석에 함유된 방사성 포탄륨과 이제 아르곤의 비율을 알면은 뭐 1대1이다. 뭐 1대3이다. 이런 거 알면은 암석의 생성 시기 반감기를 몇 번 지났는지 추정할 수 있다. 그죠? 이걸 발견했어. 알아낸 거지.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의 과학자들이 그죠? 알아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적용하면 되겠네. 예, 그래갖고 적용했습니다. 뭐 돌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측정할 수가 있겠네. 요 지자기 역전 연구에 도움이 됐겠구만. 봅시다. 1960년대 같은 대학의 이 사람들 같은 대학이 캘리포니아 대학이구나. 캘리포니아 대학의 과학자인 돌, 콕스, 뭐 델림플 이 사람이 이제 잔류 지자기 연구에 이제 포타늄 아르곤 연대 측정을 도입을 했어. 그죠? 야, 이런 게 있네. 해갖고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963년에 신생대 홍적세의 이제 지자기 역전 시간표를 만들었네요. 그죠? 연구했으니까 이제 만들면 되겠지. 제시를 했어요. 그죠? 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그죠? 호주의 과학자들은 하와이의 용암의 흐름을 연대 측정을 했네. 얘들도 딴 걸 연구했네. 그죠? 하와이의 용암 흐름의 연대 측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지자기 역전표,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지자기 역전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들만의. 그죠? 제시하였다. 제시를 했는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과 차이가 있었던 뭐야? 달라? 지금 하와이 연구했는데 지금 얘들은 홍적세 뭐 그거 했는데 그죠? 얘 하는 거랑 이 지금 뭐 다르네. 하와이랑 신생대 홍적세는 어디서 발견한 거야? 얘들은 뭐 미국이 어디겠지? 그죠? 캘리포니아 대학이니까 뭐 미국 어디서 했겠지. 하여튼 하와이 용암 흐름을 봤는데 뭐가 달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과 차이가 있었고 이게 왜 그런 거야? 그 굳은 용암에 용암을 채취하는 깊이가 몇 미터만 달라져도 그죠? 다른 시대의 암석이 채취된다. 그렇겠네. 오차가 크구만. 이거 오스트레일리아 이 사람들이 뭐 잘못했네. 호주 사람들이 뭘 잘못했네. 채취됨으로 이제 엄청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을 꼭 깨달았다. 이거 잘못했구나. 그죠? 이런 상황에 뭐 니들이 틀렸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들이 맞네. 그죠?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돌, 콕스, 델림플 얘들이 맞네. 호주 애들이 틀렸고. 실험 잘못하면 이제 뭐 이렇게 오차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아낸 거지. 깨닫게 되었다. 1965년에 콕스와 델림플, 콕스와 델림플, 돌도 있지 않았나? 돌은 어디 갔지? 돌은 빠졌네. 그죠? 하여튼 뭐 이 두 명이서 미국 뭐 뉴멕시코주의 이제 하라미오 색강, 자라밀로 크릭, 하여튼 뭐 이런 어떤 색강 강인가? 이 근처에서 하여튼 뭐 이 장소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이제 그 하라미오라는 어떤 뭐 어떤 지명이 있겠죠, 그죠? 그 채취한 암석 샘플을 통해 가지고 최근의 자기 역전, 그러니까 최근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장 최근에 있던 거, 그 전에도 여러 번 역전이 일어났겠지만 가장 최근 거, 그죠? 하라미오 역전이라고 이름 붙였네. 하라미오 역전의 시기를 약 100만 년 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역전되어 있는 상황, 지금 상황이 지금 정방향이죠. 지금 정방향. 지금이 노말이죠. 노말. 그죠? 정자극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지금이 정자극인 거야. 뭐 정상이라고 보는, 지금이 정상이라고 보는, 노말이라고 보는 거지. 그죠? 그 이제 뒤집어지면 역전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이렇게. N에서 나와가지고 S로 들어가고, 이게 바뀌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바뀐다는 얘기. 정자기, 역자기, 정자기, 역자기. 이렇게 이제 해령에서 만들어지잖아. 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마그마 올라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이 정자극기다, 노말한 상황이다 라고 기준 이름을 붙이고 뒤집어지면 역전이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 정자극기가 만들어진 게 언제다? 100만 년 전 확정했다. 시간을 정했네. 그럼 이걸 기준으로 이제 쭉쭉쭉 연구해 나가면 되겠네. 그죠? 이들의 연구 결과는 이제 홍적세의 이제 온전한 지자기 역전 시간표로서 홍적세 신생대, 그죠? 홍적세의 온전한 어떤 지자기 역전 시간표로서 1966년에 미국의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발표되었고, 이제 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에 따라
지자기 역전은 과학적 사실로 이제 널리 받아지게 됐다. 그러니까 지자기 역전이 있다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몰라. 지금 하라미오 역전이든 뭐든 지금 샘플 채취한 암석 이런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지구 껍데기에 대한 얘기, 껍데기. 그죠? 요 하와이의 용암 흐름, 홍적세, 이거 전부 다 이 애들 캘리포니아 대학 애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껍데기에 대한 얘기죠, 껍데기. 내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핵이 있네, 외핵이니, 이런 거 몰라,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죠? 하여튼 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유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지금 지자기 역전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낸 거지. 그죠? 지금은 이제 우리 인류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지구 내부에 이런 게 있고, 그죠? 멘틀, 아웃코어, 인코어가 있고, 이 아웃코어, 그러니까 외핵에서 철과 니켈이 함유된 것들이 막 대류가 일어나면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 돼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상황과 지금 우리가 인류가 알고 있는 상황이 또 달라, 그죠? 그래가지고 읽기가 좀 힘들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네. 하여튼 여기까지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하여튼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으로 또 문제풀이 영상으로 넘어갑시다.